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금일장 시작 전에 미국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매그니퍼센트 7 주식 위주로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도 5%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국 시간 오전에는 세기의 대담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X 플랫폼 상에서 대담이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매크로와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인 것 같다. 중국 전기차 시장 그리고 테슬라 중국 주간 판매량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오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셀 2000은 1.6%, 다우는 1% 오른 반면에 나스닥이 2.43%나 올랐어요. 자, 그간 하락이 컸던 매그니퍼센트 7, 즉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으며 테슬라도 오늘 5.24%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지금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감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크게 빠졌었는데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쉬어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자, 하지만 무지막지한 조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최근에 발표되었던 이 제조 PMI 지수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결정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점은 7월 말에 일본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0.15%포인트 올리면서 0.25%까지 올라간 일본의 중앙은행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PMI 지수라든지 고용 보고서라든지 자, 이런 수치들은 시시때때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0.25% 정도가 되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5.5% 수준인데 아직도 그 괴리는 큰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싼 금리 수준에서 빌린 엔화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미국은 금리가 5.5% 정도로 높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꽤 크죠. 당연히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서 엔캐리 자금이 그렇게 많이 청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닷컴 버블 과 한번 비교를 해볼 만한데요.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AI 버블과 닷컴 버블은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와 실적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2000년대 당시는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하락은 그렇게 깊숙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은 반등 추세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7월달 미국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장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물가만은 배드이스 굿인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다행스럽게도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그래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러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간 나스닥이 하락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의 반등에 큰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측치였던 0.2%보다 낮은 0.1%가 나왔어요. 자, 이전 대비로도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와서 오늘 시장 반등에 큰 영향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너스대로 상당히 낮게 나왔으면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낮게 나오니까 배드이스 굿으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이전 대비 많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번 PPI 지수의 결론은 물가는 낮아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면요,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골디락스라고 하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면서 9월달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어요. 일단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100%입니다.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50bp냐 25bp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50bp의 빅스텝을 밟을 확률은 어제 대비 그래도 큰 폭으로 좀 오른 편입니다.
자, 이제는 이 CPI 지수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만은 배드 이스 굿인 것 같아요.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히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미국 경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CPI 지수는 우리 시간 금일 9시 반에 발표가 돼요.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YOY라고 적힌 게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7월달 대비 올해 7월달은 자, 6월달 수치 대비로는 좀 완화되는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PPI 지수도 뭐 전월 대비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금일 장을 보면 상반기 때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크게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들 그러니까 대장주가 이렇게 귀환을 한 만큼 금일장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PPI 지수 둔화에 따라서 테슬라도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오늘 크게 올랐어요. 5.24% 오르면서 207.83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뭐 테슬라 주가 움직임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지만 제가 주제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지난 4월달 140불대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200불 이하에서 특히 한 150불 이 정도 사이에서는요.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기 좋은 가격대이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특히 테슬라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년에는 모델2와 함께 옵티머스도 테슬라 공장에 1000대 정도 배치가 되면서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SNS 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쌌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상승한 이유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도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 8월 5일부터 11일까지였습니다. 15,500대나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양이죠. 여기 보시면 15,500대가 적혀 있는데 최근 한 5개 분기 중에서 가장 좋은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왔어요. 3분기 들어서 이 3분기는 이 보라색 그래프인데 보라색 그래프가 계속해서 다른 분기보다 위에 위치하려는 듯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계 판매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2024년 3분기는 이 보라색 막대인데 최근 뭐 4개 분기보다도 위에 올라가져 있고 그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 듯한 좋은 모습입니다. 자, 전분기 판매량이 안 좋았죠. 2024년 2분기였습니다. 자, 이 2분기 판매량보다도 현재 43.2%나 앞서가고 있고요. 최근 5개 분기 중에 6주차까지 최고 기록은 2023년 3분기 전년 3분기였어요. 이 녹색 막대인데 녹색 막대보다도 지금 20%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고 분기의 기록 중이라 지금 평소 페이스보다 20% 정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올해 32주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 누계 판매량으로는 약 5,000대 정도는 아직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000대의 갭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어려운 모양새인 것은 같아요. 일단 하반기 판매량이 좀 더 폭발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페이스는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점들이 이은 선이고요. 자, 이 점들은 12주 평균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이 찍힌 그 주부터 그 전주 뭐 11주까지 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주 트레일링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3개월 뭐 평균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3개월 평균 판매량이 15만 대를 넘어서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판매 성수기에 돌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좋은 판매량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충분히 좋은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중국 승용차 협회의 자료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4년 7월달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정확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플러그인 차량의 점유율이 되겠어요. 이 점유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51%까지 올랐어요. 자, 이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전기 플러그를 꼽아서 충전하는 차량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뭐 전기차 선진국들은요, 전기차 점유율이 뭐 70%, 현재는 뭐 90%대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노르웨이나 북유럽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리고 중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커요. 근데 중국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데
50%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정부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권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최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는 개별 전기차 화재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소식은 중국 언론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받기가 특히 뭐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선 정말 어려운데요. 전기차는 번호판 발급이 용이합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대도시 내 공기 질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BYD 같은 업체 역시 중국 전기차 점유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어서 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는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은 그런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보시면 최근에도 이 내연기관차 화재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다만 전기차와는 다른 점은 내연기관차 화재는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지 않고요. 이렇게 한 줄 뉴스로 짧게 끝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재 뉴스를 많이 다루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한테 상기시킬 수 있겠어요. 국가 발전이나 뭐 한국의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인력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전기차가 받쳐줘야만 합니다. 이런 중국과 같은 꿈의 점유율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국 7월달 판매량에서 차종별 판매량은 탑 10 그러니까 10위 중에 7개가 다 EV입니다. 전기차예요. 그 중에 1등이 모델 Y이고 20만 위안 그러니까 4천만 원대 이하에서는 모델 3가 2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1,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판매량, 중국 내 판매량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세기의 대담이 있었죠. 트럼프가 8월 12일 X 플랫폼에 컴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소감을 밝히고 있죠. Thank you, 일론 머스크. I'm back.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의 CEO가 되자 트럼프를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X로 돌아오자마자 트럼프가 호스트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X 스페이스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X 스페이스는 원격 다자간 회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X 내에 존재하는 뭐 컨퍼런스 콜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어제 둘이 서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두 사람이 2시간 정도 대담을 한 거예요. 자, 이는 실제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어디 관저에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X에 대담에 조인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와이오밍에 있는 친구네 목장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에 참석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시간여 정도 긴 대담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에게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게스트로 초대가 된 회담이었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정치적 발언이 좀 이어진 그런 대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 달 전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 이후에 바이든은 사퇴를 했고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일단 트럼프 암살 시도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좀 줄어든 모양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이 암살 시도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관련된 대담이 이어졌고요. 이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이 맞서는 태도,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트럼프였죠. 이게 바로 미국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두 사람이 공감을 했어요. 어쨌든 이 자리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띄워주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의 제품만큼은 굉장히 인크레더블하다, 놀랍다,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최근에 사이버 트럭도 한번 타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던 트럼프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역시나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기업에는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트럼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머스크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에 참여할 뜻도 시사를 했어요. 자, 일단 두 사람 다 현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는 역시 큰 정부를 지향을 하죠. 공무원도 쓸데없이 많이 뽑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다라는 듯한
그러니까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뜻을 같이 했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살펴보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본 돈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위원회에서 기꺼이 돕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일론 머스크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도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올해 약 한 테슬라 인력 한 10%에서 15%를 감축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가 행정부에 참여한다면 참 좋은 일이다. 그는 훌륭한 커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화답을 했어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 치하에서 굉장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차별 때문에 확실히 노선을 트럼프 쪽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두 사람 다 뭐 탁월한 사업가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큰 것 같습니다. 사업가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전략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핵 전쟁 위협, 이민, 연방 정부 지출 삭감 등 광범위한 주제로 두 사람이 뭐 대담을 나누었고요. 대부분 트럼프가 그동안 밝혀왔던 정치적 소신과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된 회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공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대선 때도 그렇지만 뭐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리스 부통령을 급진적 좌파 신봉자로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비판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stupid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죠. 다만 이번 대담이 4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디도스 공격이 X 플랫폼에 있었다라는 듯이 또 얘기를 했어요. 아직 정확한 한 40분 정도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담은요, X 그러니까 스페이스 역사상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던 그런 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려 1,700만 명이나 동시에 접속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아직도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동이 일론 머스크와 론 디산티스 미국의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에 밀려서 공화당 대선 후보에서는 밀려났죠. 어쨌든 이분이 440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었는데 지금 1,700만 명이니까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1,700만 명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동시 중계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리브로드캐스트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1,700만 명이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2,600만 명까지도 늘어났어요. 여기에 트럼프 X 포스팅에 조회한 사람이 2.2억 명이 넘습니다. 자, 못해도 이렇게 따지면요, 미국의 인구는 전부 다 거의 다 뭐 봤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대단한 홍보 효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홍보 효과를 거두었지만 일론 머스크도 승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X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도 더욱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 트럼프와의 X 스페이스상 대담이 끝나자마자 Happy to host Kamala on an X Space 2.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X 스페이스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일론과 트럼프의 대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같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카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홍보 효과가 좋은데 카멜라가 안 하면은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 X 포스팅 역시 5,400만 명이나 넘게 봤어요. 대부분 미국인들일 텐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는요, 내년과 내후년이 정말로 좋습니다. 현재 FSD 15.5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로보택시 기술의 근간을 갖춰가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이면 로보택시와 함께 옵티머스까지 나오면서 테슬라의 르네상스를 이끌 거예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